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선 수열의 수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은 어느 기찻길을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기찻길에서는 두 레일 사이에 있는 침목의 길이가 일정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두 레일 사이의 침목의 길이는 A1, A2, A3에서 AN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침목의 길이가 존재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집니다. 자, 이 사진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고 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한없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자,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고 할 때, 자, an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an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a1이 2분의 1, a2가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그 an이 정말로 한없이 엄청나게 멀리 이제 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바로 이 한없이라는 말, 바로 이 한없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 한없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두 수열을 한번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an이라는 수열은 1, 2분의 1, 3분의 1, 그리고 n분의 1에서 n분의 1 이후로 쭉 있죠 또. 자, 이런 수열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의 그래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수열의 그래프 살펴보면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수열의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요 가로축이 n입니다. 항의 개수, 그 몇 번째 항 할 때 그 n이고요. 요 세로축이 an인데, 자,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거의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좌표축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거의 0에 가까워지죠. 0은 아닙니다. 하지만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또 들어보죠. 자, 이번에는 bn입니다. 자, bn이라는 거는 2분의 1, 3분의 4 해서 쭉 가는데 조금 복잡하네요. 일반항이 1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가로축을 n, 그 다음에 세로축을 bn이라고 잡고, 자, 하나하나 이제 점을 찍어보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점점 그러면은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번엔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분명히 1은 아닙니다만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각 수열에 n의 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수열 an의 일반항 n분의 1은 값은 0에, 또 수열 bn의 일반항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의 값은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 있는 1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뭐 1뿐만이 아니라 0에도 가까워지고 있고 1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열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없이, 아까 제가 한없이라는 말에 밑줄을 쳤었는데 이렇게 한없이 뭔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n의 값이 커지고 있었죠. 각각의 수열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없이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 자, 여기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뭐 어떤 랩 가사에 있죠. 무한대를 쓰러뜨렸더니 팔자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무한대가 바로 요 기호입니다. 팔자를 쓰러뜨려 놨죠. 자, 그리고 n이 한없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n의 값이 저 무한대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n 화살표 무한대.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로만 얘기했는데 무한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예요, 이 기호가.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무한대라는 거는 한없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긴 하는데 수는 아닙니다. 예, 수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가 아니에요. 예,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요 무한대가 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한대를 어디다 쓰냐? 자, 이제부터 새로운 기호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화 AN의 값이 자,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자, 수렴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나요? 수렴이란 말은 이제 의견 수렴한다 할 때 결국 의견을 한 곳으로 모은다 라는 의미죠. 자, 이것도 수열이 전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처음부터 모이는 건 아니지만 점점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이고 있죠. 알파로 모인다 라고 하면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럼 이거를 역시 또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쓸 것이냐, 요렇게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희한한 기호 하나 들어가 있죠. n 화살표 무한대는 봤었고 an도 분명히 수열에서 배웠고 알파도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분 바로 요 리미트, 이걸 리미트라고 부릅니다. lim, 이걸 리미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약자, 리미트의 약자로, 네, 리미트 이렇게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극한 n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발음 그대로 리미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새로운 기호 나왔으니까 꼭 익히셔야 해요. 자,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알파를 뭐라고 부를 거냐? 자,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극한은 무슨 뜻인가요? 예, 그렇죠. 한계. 예,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한, 예, 무한의 개념이 있죠. 그 무한의 개념을 수학에서는 극한으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계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 건데요. 극한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c라고 하면은 모든 항이 c죠.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분명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항이 c인데, 자, 그러면은 수열 an은 c에 수렴하죠. 예, 수렴합니다. 가까워지니까 사실 이미 딱 붙어 있으니까 뭐 가깝다 말다를 일반적으로는 따지진 않지만 가깝긴 하죠, 수학에서는요. 그래서 자, 수열 an은 c에 수렴한다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예,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c가 되고요. 자, 그리고 보기를 한번 보죠. 자, 아까도 봤지만 1, 2분의 1, 3분의 1 쭉 가서 n분의 1 이후로도 전부 그 이후의 숫자들은 0에 가까워집니다. 점점 0에 가까워지죠. 0은 아닌데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기호로서 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다. 아니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수열의 수렴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수열의 발산, 네, 발산을 배워볼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가 나와 있네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친구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한 사람이 100원씩 기부하여 n명이 기부한 총 금액을 AN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고 할 때 정말 사람들 착하네요. 예, 점점 돈이 모이는 거죠.
자, 한없이 커진다고 할 때 AN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예, 뭐 거의 100원씩 80억 인구라고 했을 때 100원씩 모이면은 8조 가깝겠네요.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없이 숫자가 너무 커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두 수열이 있어요. AN과 BN에서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AN은 뭐냐? 1, 4, 9, N제곱들이죠.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각 항에 대해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항이 점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AN도 커지죠. 예,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고, 한없이 커진다고 하면 정말 그 결과값도 한없이 클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한번 또 들어보죠. 자, 이번엔 BN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쭉 가서 마이너스 2n. 자, 이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항이 거듭될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항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bn도 한없이 작아지겠죠. 자, 이런 수열들이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수열의 결과를요. 자, 그래프에서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죠. 자, 그래프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의 값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어느 한 숫자에 가까워지지 않죠.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 그 수열은 발산한다. 발산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금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바꾸면은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면은 수열 AN의 양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였어요? 자, 아까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갔죠. 수렴한다고 할 때는. 근데 발산은 어때요? 이렇게 무한대로 나왔죠.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아까 거 다시 보면 알겠지만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을 때 그중 한 경우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an도 무한대로 한없이 커진다. 자, 그런데 이 발산의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번에 일반항 an의 값이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절대값이 자, 한없이 커지면은 자, 수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n이 무한대 한없이 커진다고 했을 때 an은 한없이 그렇죠.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좀 들어보죠. 자, 수열 n제곱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1, 2, 3 계속 대입해 보면은 점점 커지고 어느 한 숫자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도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n입니다.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극한값은 마이너스 2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아니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마이너스 2n은 한없이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산에는 방금 전에 했던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말고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또 1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또 계속 반복되겠죠. 반복됩니다. n이 아무리 커져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느 한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x축에 가깝긴 합니다만, 멀리서 보면.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라는 수열인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시면은 1이었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뭔가 x축에 가까워지는 줄 알았더니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저는 이제 이거 지금 화면에 표현하느라 더 자세히 표현 못했는데, 더 진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커지겠죠. 자, 그럼 이것도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딱 보는 것만으로도 전혀 수렴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걸까요? 희한하게도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계속 반복만 되니까. 그래서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이런 수열을 진동한다고 합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진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덜덜덜덜 떨리고 있죠. 위아래 위아래 계속 반복되니까. 자, 그래서 방금 봤던 두 수열이 진동하는 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수열인데요. 자,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고 할 때, 자, 수열 an의 일반항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그리고 자, bn의 마이너스 2의 n-1제곱의 값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교대로 양수와 음수가 계속 교차를 하죠. 문제는 그 절대값이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진동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진동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수열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으면 그 수열은 무조건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 정도 배웠죠? 수렴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자, 정리된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은 수렴이라는 거는 극한값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 발산은 세 가지가 있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은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진동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나요? 없어요. 진동은 발산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동은 따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진동한다. 따로 수학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씁니다. 다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산이기 때문에 절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뜻을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자, 이거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뭐 굳이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음에 배울 극한값의 계산을 배우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 수렴과 발산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특히 여기 나오는 정의들, 이 설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꼭 나중에 이제 한번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그 다음 수업을 또 진행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수업의 통제 잘 따라 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느라 정말 여기까지 동영상 강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